예, 가스TV 시청자 여러분, 백만입니다. 예, 어제 좀 미증시가 상승했다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미국 차트 먼저 좀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일은 좀 음봉으로 길게 좀 마감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장 개장했을 때 부분이었습니다. 상승으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전일 상승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코인 가격들이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3천만 원 정도로 좀 올라갔고, 예, 이더리움도 200만 원 정도를 좀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가상 자산들이 좀 올라오는 게 이제 경기 회복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애플의 실적, 그리고 애플이 고용자 수를 좀 줄인다라는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좀 하락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틀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하루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역시 또 환율과 외국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이 좀 특징적인 면에서는 유가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사우디에서 일단 증산에 대해서 합의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건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보시면 전일 오일이 좀 급등해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일단 9월물상으로는 98불 정도지만 이제 현물로는 이제 100불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에너지 관련주 쪽도 어느 정도는 시세를 좀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증산이 좀 무산되면서 가격이 좀 상승했던 부분은 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압박하는 영향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해야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오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시기도 계속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원자재 가격과 또 환율, 외국인 수급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주셔서 그냥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도 전일 21선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특징적인 거는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그렇게 썩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원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거나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올라와 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데, 현재는 거래 대금이 좀 별로 없이 상승을 하는 거라서 언제든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1선 자리가 지금 825포인트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바로 스팅이 나오기보다는 아마 좀 800선 부근에서 저항을 좀 맞고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애플의 영향으로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상승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고, 현재 좀 21선 자리 부분에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1선 자리가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또 한번 보시면 코스피 시장도 지금 21선 자리 구간이 2340포인트 정도 되는데 2340포인트 21선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지금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면이 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 업종이 좀 버텨주는지 그런 거 일단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 테마 종목들 좀 뉴스를 좀 뽑아 나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쪽 말고는 좀 다른 테마들은 그렇게 강세를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일 9시 기준으로 7만 4천 명 정도가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동시간대 나온 확진자 수는 지금 83일 만에 역대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예요. 예전만큼 금리 인상 이 시기에 따라서 돈을 더 풀 수도 없고,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불안 심리만 좀 커지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안 좋은 데다가 이런 코로나 확진자로 아무래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적게 되고 소비 심리가 더 안 좋게 되면은 실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주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진매트릭스, 예, 진다키트 쪽에서는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휴마시스, 그리고 수젠텍, 예,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진다키트 관련주 쪽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 관련주 쪽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21선 자리를 뚫고 나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3일선과 5일선 이런 것도 좀 깨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은 당일날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지는 예측이 좀 잘 안 되는데 시간 외로도 큰 조정 없이 잘 버티고 있고 저는 요 종목 이런 종목에서 엑세스 바이오나 현재 미코바이오메드, 휴마시스 지금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매트릭스는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단기 테마 종목을 좀 매매하실 때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젠텍도 지금 현재 상승 이후에 좀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도에서는 반등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국파마,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BL,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좀 시세는 좋았는데 급등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이 두 종목은 시오노기 제약이 20일 날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신청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제는 일동홀딩스가 시간에까지 좀 올라가면서 결국 좀 상한가를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20일 날이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내일은 재료 소멸에 의해서 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이 허가가 난다라고 해도 일단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 있고 허가가 안 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악재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갔기도 했고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 아니면 오늘 오후장에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오전장 위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당일 이 확진자 수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 테마 위주로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종가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갭상승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원전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텍소노미의 원전 포함해서 탄소 중립에 원자력 적극 참여하겠다,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카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유료 100원에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테마주들과 정보, 뉴스들 이런 거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100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00원만 투자하시면 꼭 이런 정보들 공짜로 받아가실 수 있고 노란톡 이쪽으로도 QR코드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노란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정보들은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 벌 수 있는 정보들 다 드리는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돈 내라고 더 하지 않으니까 이런 자료 받아보시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는 멘트는 방송으로는 제가 화요일날 한번 나가지만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자료들이니까 항상 매일 아침마다 이런 뉴스들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톡 이용해서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테마 쪽 한번 좀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 G2파워 신규 상장주 치고는 좀 21선 자리를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전 쪽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G2파워를 우선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대장주였던 한신기계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한번 21선 자리를 안착해서 올라오는지 이런 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너토크 그리고 우진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다 원전 테마로 들어가고 있는데 원전 테마 역시 뭐 한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에서 어떤 주가 대장이 될지는 일단 개장을 해봐야 알 수 있고요. 대장주 위주로 그날 당일날 가장 상승률이 좋은 종목 이런 쪽을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신규 상장주 쪽인 G2파워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21선 자리와 좀 이격이 좀 크지 않아서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안착이 되고 추세적으로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G2파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상증자 관련 이슈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는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유보에도 괜찮고요. 언제든지 또 그런 무상증자 이슈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은 G2파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 두고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차 그룹에서 하늘을 나는 전기차 전 세계에 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좀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요거 몇 종목이 좀 관심 종목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매매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관련주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베셀, 그리고 기산텔레콤, 그리고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네온테크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21선 자리를 좀 안착해서 올라와 주고 있고요. 베셀도 상승폭이 좀 좋았었는데 전일 시세가 나온 거는 네온테크가 좀 가장 좋았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들이 좀 뜨다가 마는 경우가 좀 많은데 증거금이 100%짜리 종목이라서 재무적으로 썩 좋지 않은데 뉴스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예상 체결가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뜨진 않네요. 갭이 좀 크게 뜨게 되면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갭이 뜨지 않았던 점 봐서는 장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지 아침에 거래량을 보셨을 때 뭐 5분봉이든 뭐 10분봉이든 평소 거래량 대비 한 2배 정도 이상 나왔을 때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게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테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UAM 관련주들은 좀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저도 이런 종목들을 좀 장기로 끌고 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좀 많이 없어서 이 세 종목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네온테크 정도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을 했죠. 이더리움도 200만 원을 다시 돌파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3천만 원짜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도 좀 찍어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3천만 원짜리를 안착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요런 이 비트코인 가격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코인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일단 전일 시간 외로는 조금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비덴트,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에요. 일단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저점 구간에 좀 놓여 있는 구간 종목이거든요. 위제트 같은 경우에는 800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런 동전주보다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덴트가 굉장히 좀 저점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일단 노린다면은 비덴트 자리 한번 좀 노려볼 것 같고요. 시간 외로도 비덴트가 가장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갭이 뭐 지금 한 5% 정도 좀 뜰 거로 좀 보여지는데 갭이 뭐 이렇게 7%, 1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갭이 많이 뜨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한 4%에서 5% 정도면은 아침에 좀 슈팅 나오는 것도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도 공략을 하실 때는요. 계속 옆에다가 이런 가상화폐 사이트에 좀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이 가격을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가격이 좀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종목들도 같이 조정을 좀 받기 때문에 뭐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쪽 테마를 공략하실 분들은 가상화폐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격을 실시간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종목들 공략할 때 항상 옆에 이 사이트 옆에 띄워놓고 가격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시다 보면 충분히 좀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마리아나 화법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래서 좀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전일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일단 대장주로는 우리바이오가 13%좀 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요. 뭐 아직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충분히 한번 재상승 가능하고 4,000원짜리 부분이 아마 저항대 역할을 좀 할 텐데 이런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만 보실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뭐 길게 보시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노려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장주가 우리바이오고 마이더스 AI 그리고 화일약품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나 관련주로 엮이긴 하는데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대장주가 딱히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대장주가 좀 바뀔 때가 있고 시총이 가장 낮은 종목이 마이더스 AI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목이 또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기도 하고 예전까지만 해도 관리 종목에 들어갔었던 종목이라서 재무 상태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바이오랑 화일약품 정도 두 종목 정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좀 최근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번 주까지는 계속 한번 좀 체크해 두시고 만약에 제도 소멸이 됐을 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더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죠. 앨런 의장이 좀 방문을 하는데 LG에 찾아서 배터리 동맹 강조할 듯 이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온 거고요. 오늘까지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주가 세아메카닉스 그리고 나인테크, 나라 MMD 요 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어제 차트를 보시면 종가상으로 굉장히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끝까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 아마 또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은 일단 좀 시스팅이 나왔을 때는 좀 매물을 소화 과정을 매물이 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자리에서는 좀 정리해 주시고 2차 전지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테마긴 한데 지금 시장이 저는 좀 스윙으로 좀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나 데이 트레이딩 정도를 계속 권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지금 아마 0.75bp 정도는 확정적으로 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그거 1%대 좀 금리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호하는 모습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런 시장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어쨌든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뭐 악재가 좀 다 나왔다라는 것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길게 지수가 우상향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어떤 테마가 됐든 전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고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지수가 좀 빠질지 반등할지 그런 걸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수익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게 원체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차트 좀 길게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다들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가서 매수를 한다 하셔도 크게 뭐 손해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뭐 종목들이 다시 또 밀려서 저점 확인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자금을 다 현금 자금 써버리시면은 나중에 또 매수할 만한 기회가 없거든요. 차라리 지금은 조금 보내주시더라도 올라가는 거 좀 보더라도 위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확실히 확인하고 매수하는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관련 테마주들은 이제 거의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하루 이틀 정도 보실 수 있는 테마주 정도를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보셨을 만한 한 테마들 종목들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YG 엔터 그리고 SM
JYP, 엔터주인데 엔터주들은 저는 실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연도 좀 굉장히 줄고 행사도 좀 많이 줄었는데 지금 거리두기 단계도 완전히 완화됐고 전 세계적으로 공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터 쪽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 공연도 많고 금방 판매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쪽 관련 업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YG엔터는 8월 달에 블랙핑크가 컴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YG엔터를 앞으로 성장 가능성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YG엔터, 그리고 YG엔터보다는 조금 시총이 작은 YG 플러스 쪽이 좀 테마성을 띠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YG엔터를 좀 보셨을 때 YG 플러스나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오늘같이 좀 지수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M은 지금 카카오엔터에서 인수 관련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얘기가 다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엔터가 상장 전에 다시 한번 SM을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면은 재상승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SM보다는 SMCNC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 전에 거래량을 좀 한번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을 좀 받긴 해도 크게 조정을 좀 받진 않았죠.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수 있는데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기사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엔터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SMCNC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면에서는 SM을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SM 쪽, 일단 엔터 쪽에서는 이런 대장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금이 조금 적고 난 탄력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MCNC나 YG 플러스 같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JYP가 있는데, JYP는 역시나 좀 공연 실적 면에서 다 좋을 것 같고 트와이스도 이번에 재계약에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악재가 없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번에 또 싱글 앨범 발매가 좀 되고 있어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매출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매출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아니면 꾸준한 상승이냐 이런 거 정도 차이인데 저는 이런 면에서는 JYP도 나쁘진 않다. 악재가 없는 면에서는 이런 게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오늘 좀 공략을 하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대는 진단키트 쪽 이쪽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롭게 좀 뜨는 테마 쪽에서는 UAM 관련주 쪽, 비트코인 관련 쪽은 아마 거래량이 좀 실리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이 상승을 좀 이끌 만한 주체가 아직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한번 시장이 좀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서 공략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보실 만한 종목과 업종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초가 전에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시면요, 제가 이런 장중의 시황이나 뉴스들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시고, 문자로도 100원만 투자하시면은 이런 내용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뉴스들 모아서 꾸준하게 모아드리니까 노란톡 오셔서 대박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쉬었다가 뵙도록 할게요.
주셨다고요? 일단 그 예상치 결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닌데요. 예, 비트코인 관련주 쪽만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좀 지수가 아무래도 전이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크게 좀 상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진다키트 쪽에서는 수젠텍이 2.8%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 좀 되는데, 일단 개장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호재 관련주 쪽에서는 역시나 전일 좀 상승이 좀 좋았었던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아침에 좀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는데요. 일단 시가 자리를 좀 갭으로 떴을 때 좀 조정 후에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들도 오늘 내일이 이슈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정도로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K텍소노미 원전 테마주죠. 이쪽에서는 한신기계가 지금 그나마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한신기계가 최근에 좀 대장주 역할을 좀 못했었는데 오늘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인 관련주 쪽에서는 베셀 그리고 네온테크 이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기산텔레콤은 요즘에 좀 테마주로서 역할을 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베셀과 네온테크 두 종목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데 그래도 테마주 쪽은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마리아나 관련주 쪽은 뭐 약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기도 했고, 이거는 당장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라서 관심 종목에만 두시고 미국장 확인한 이후에 미국에서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좀 상승 나오는 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쪽도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시작인데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좀 개파락으로 밀렸는데 일단 갭상승 개파락한 이후에 시가가 좀 지지가 되고 반등해서 올라오는지, 개파락한 이후에 반등해서 올라오면 정말 좀 강한 종목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재료 소멸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네요. 추가적인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은 더 보실 수는 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엔터 쪽도 뭐 이렇다 할 만한 이슈는 없는 거니까 이거 이제 실적이나 기관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관련주 쪽들 한번 좀 체크를 했고요. 일단 장 개장했습니다. 수급 나오는 거 보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침에 수급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지 환율도 좀 체크를 좀 하고요. 환율은 1317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좀 환율이 좀 빠졌지,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좀 빠질 거로 좀 보여지는데 개장을 좀 했고 일단 관련주들 먼저 좀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과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오늘 한 1.3% 정도 조정을 좀 받고 SK하이닉스도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폭이 큰 종목은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좀 갭상승으로 떴는데 방산주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폴란드 쪽에 지금 수출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영향으로 좀 뜨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은 갭상승으로 좀 떴는데 시가 자리 지지가 되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방산주 쪽으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폴란드 쪽 수출 영향으로 이것도 기사가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저도 일단 올려드리진 않았어요.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른 것 같고, 한국 항공 우주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좀 방산 쪽으로 같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S오일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S오일도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유가가 100불 자리 좀 돌파 나오면서 좀 1%대 상승 중인데 지수가 오늘 좀 하락 출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 공략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유가가 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에는 썩 도움이 되진 않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진단키트 쪽에서는 휴마시스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죠.
르프젠텍 상승 괜찮습니다. 이런 건 아침 초반에 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꾸준하게 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거래량이 줄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꾸준하게 거래량 들어오는지, 그리고 신규로 좀 잡으실 분들은 지금 여기 올라갈 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좀 조정 이후에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좀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홀딩스 보시면요, 아침에 좀 갭상승을 떴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죠.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갭상승으로 뜨면은 이때 여기서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좀 보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 일단 뭐 1분봉이 됐든 3분봉이 됐든 5분봉이 됐든 그런 건 뭐 딱히 중요하진 않고, 일단 하락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질 때 지지가 되는지, 거래량 없이 지지가 되는 구간을 좀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전 쪽은 또 큰 변화는 없고, 가상화폐 쪽에서는 위지트가 좀 대장인데, 가격이 좀 작고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가상화폐 쪽에서는 가장 지금 대장주는 위지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한 종목들은 딱히 보이진 않네요.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좀 보면은 대장주 등락률이 좀 큰 종목을 보면은 박사일바이오 전일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갭으로 크게 떴기 때문에 시가를 좀 크게 떴을 때는 시가 자리가 지지되고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슈팅 나가면 그냥 보내주셔야 되고,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시가를 지지하는지 시가 자리 이하에서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매수 타점이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뭐 이런 종목들 놓치셨다 해도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슈마시스와 시젠도 진다키트 쪽으로 좀 올라오는데, 시젠도 2.6%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위메이드 맥스는 일단 가상화폐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가 요거 위믹스의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바로 조정을 좀 받네요. 일단 좀 아침에 좀 강한 시세 나오는 거는 진다키트 쪽. 지금 7만 명대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불안 심리가 또 커질 수 있어요.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또 소비 심리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지수가 역시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좀 환율을 봤었을 때는 아직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좀 보시고,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지금 다 매도 중에 있고, 선물 쪽도 오늘은 2,400억 정도 지금 매도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매도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아침에 좀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올지, 매수세가 좀 들어올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렇게 좀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굳이 좀 매수와 관점보다는, 좀 강한 테마 쪽을 좀 찾으셔서, 지지 후에 좀 반등 자리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 좀 찾아보면은, 그래도 좀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나마 좀 치료제 쪽에서는 일동홀딩스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은 게, 그래도, 아직은 뭐 살아있는 테마고, 내일까지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지 후에 반등 자리 정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형주 쪽에서 노릴 만한 종목은 딱히 없고, 지금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나마 좀, 바이오 쪽이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이에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런 쪽이 그나마 시장 대비는 살아있는 테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좀 아래꼬리 좀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좀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어서, 일단 관심만 일단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는 UAM 쪽도 오늘 좀 이슈가 계속 나와서, 이쪽을 좀 보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평소보다 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본다라면 지금 배색이 좀 그나마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수는 좀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고, 네온테크도 좀 마찬가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좀 뉴스를 좀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장중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실지 되게 좀 난감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수가 밀렸을 때는 어떤 테마들이 가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를 위해서
상승이 나오는지 이런 게 좀 대응이 참 어려우실 텐데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여기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좀 시켜드리거든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어떤 이유로 상승하는지 꾸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 방송 있다라고 해서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료로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 안 좋을 때 돈 많이 버실 수 있게 제가 이런 거 다 알아서 퍼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들어오셔서 마음껏 정보 보시고 장 마감 이후에 내가 실시간으로 못 본다 하셔도 장 마감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올랐구나,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구나,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어떤 테마에 자금이 몰리는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리는 방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심받고 있는 테마주들은 제가 다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매를 꼭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거 정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에서 어떤 업종이 실적이 좋은지 이런 종목들을 좀 알기가 좀 어렵고 찾아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제가 다 알아본 정보들에 의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실적주를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실적 좋은 종목 올려드리는 거 보고 참고하시고 나는 단기 테마를 주로 한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서 올려드리는 종목들 뉴스만 좀 잘 찾아보셔도 확실하게 매매 승률이 올라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도움드리기 위해서 매일 잠도 안 자고 이런 종목들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셔서 저한테 좀 이렇게 따봉 표시도 좀 해주시고 뭐 고맙다는 멘트 하나만 해주시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자, 일단은 뭐 지수 움직임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좀 하락하는 모습은 아닌데요. 지지하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셔서 많이 인사들 해주시는데 뭐 더 많이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도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저도 그래야 또 신나서 더 많은 정보들, 더 많은 자료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침에 좀 말씀드린 종목들 좀 계속 체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들이 아침에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일동홀딩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슈팅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단기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분봉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침에 갭상승으로 떠서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렇게 갭상승으로 뜬 이후에 여기서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줄고 지지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시가나 이런 자리 부분에서 매수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자리가 이제 매매 타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손절 자리는 전초점 깨지는 구간이 되겠죠. 이게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단기 수익 실현 정도만 챙겨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더 버티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상승한 종목이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지만 지금 저점이 2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4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진입하기에는 더 버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요. 내일이 이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수익 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주는 일동홀딩스가 좀 대장으로 갔고요. 대장주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동제약 같은 뭐 이등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더 세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셔도 일동홀딩스 대비 일동제약이 조금 더 낙폭이 좀 더 크죠. 상승폭도 적고 낙폭도 좀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대장주 위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좀 상승폭이 커서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쪽이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매하실 때는 대장주 위주로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시장 대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아직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았는데 시장 대비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지지가 나오고 있다. 오늘 원전 쪽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아까 아침에는 한전기기가 좀 좋았었는데 차트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면은 이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래서 지지가 나오는 자리를 확인하시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지지되는 자리가 있다 됐을 때는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매매 방식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뭐 뉴스만 있다고 해서 바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매매 관점에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들어와서 원전 쪽을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오늘은 좀 쉽지 않겠는데요, 시장이. 지금 반등이 좀 시원찮게 지수가 반등폭이 좀 크지 않고 저점에서 지금 횡보 중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계속 매도를 좀 대응을 해주고 있고 또 선물 쪽을 보시면은 지금 선물 매도가 4천억 정도 나와주고 있어서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틀 동안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셨다가 오후장에 좀 반등하는 종목들,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종목들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좀 원전 쪽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요건 거래량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체크가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확실하게 좀 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좀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는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고 전일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휴마시스도 아침에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편인데 이 종목들도 지금 단기간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따라가시는 게 고점에서 좀 물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항상 이런 이 확진자 수를 미리 체크하시고 전일 이게 그 확진자 수를 좀 증가해야지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이제 7만 명이기 때문에 이제 뭐 7만 명 정도로는 이 코로나 관련주 쪽이 약발이 좀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명 정도는 들어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10만 명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더 큰 인원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계속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조정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보실 만한 종목은 없고 조금 유의행 관련주 베셀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베셀도 지금 시가 자리 지지하고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두셨다가 조정 시에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시면 좋고 항상 눌림목 자리에서는 거래량 줄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베셀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단타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이런 패턴 상승에 이런 거래량 터지는 상승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조정받고 거래량 줄었을 때 거래량 줄어드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올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매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뭐 한 주나 2주 정도로만 매매해 보셔도 돼요. 이런 거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지금 제가 단타를 계속 권해드리는 이유는 시장 상황이 저는 계속 좋다고만 보진 않기 때문에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FOMC 회의 이후에 좀 길게 보는 스윙 관점을 가졌으면 좋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봉에서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나서 조정받았을 때 거래량이 줄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일봉에도 적용을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들어갈지 어느 정도 타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초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멘트 봤었던 거, 매매 타점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무료 카톡방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뭐 어디 가서 또 돈 내고 다 들으실 텐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제가 드리는 정보 잡고 수익 많이 내시고 돈 많이 버시고 올해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올해 하반기는 저희 빅머니와 함께 돈 많이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요거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시가 자리를 회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가 자리를 회복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일 좀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시가 자리를 못 넘고 좀 조정을 받는다, 지수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시가 자리는 다시 회복해서 올라왔죠. 시가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빠지게 되면은 21선 자리를 아마 확인하러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21선 시가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시가 자리 양봉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 자리를 확인하러 한번 갈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강한 양봉으로 좀 마감한다라고 했었을 때 2,400포인트 여기를 좀 확인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 아닌지 요걸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 요거 한번 이미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딩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짧게 먹고 빠지라고 말씀 좀 드렸죠. 역시나 상승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거를 다 이런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와서 많이 배우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